당신은 4주 전에 죽었지. 어젯밤 처음으로 당신이 돌아왔다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없어진 자리에 당신의 존재감이 들어왔다고나 할까? 베토벤의 피나오를 위한 론도 2번을 듣고 있던 중이었소. 9분 남짓한 동안 당신은 그 론도였고 그 론도가 당신이었지. 거기에는 당신의 밝음, 당신의 고집, 당신의 찍혀 올라간 눈썹, 당신의 부드러움이 들어있었다오. 떠난 뒤에도 같이 있어요, 사랑은. 안녕하세요. 리스본 라디오 온 러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입니다. 잘 들리나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성큼 가을이 됐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손만 흔들지 말고 얘기를 좀 해봐요, 얘기를. 잘 들려요?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책은 아내의 빈 방이라는 책이었어요. 존 버거의 책이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가 인썸니악 시티 북토크를 했잖아요. 제가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 있다는 게 어떤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존 버거의 책을 골라봤어요. 아내의 빈방은 존 버거가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쓴 책이에요. 굉장히 얇지만 이 책을 읽으면 무조건 울게 됩니다. 여러분이 울고 싶을 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 원제는 Flying Scots예요. Flying, 날아다니는 스커츠. 이 원제가 왜 Flying Scots인지는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은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쵸. 너무 엉성하게 해가지고 정신도 좀 없고 여러분도 헷갈릴 만한 산만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 얘기를 보니까 조금 우울한 한 주였지만 작가님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하려고요 라고 하셨는데 아영 씨 왜 우울했어요? 그리고 잘 들린다고 말씀해 주셨군요. 오늘 기다렸다고 감사합니다. 꿀 떨어져요 목소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무슨 공연을 갔는데 이소라 언니가 노래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예뻐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그랬어요. 근데 예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죠.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난다 그죠. 예쁘다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막 자기들끼리 인사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아이디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 에덴니 이런 건가? 카페에 가 있다가 이어폰 안 챙겨간 거 알고 부랴부랴 왔답니다. 그러게요. 제가 뭐라고 사랑해요 정 작가님 제 이탈리아에서 온 제 친구 제가 첫 해에 저보고 자기는 여행하면서 만난 남자랑 결혼했으니 언니는 일할 때 만난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던 그 친구가 들으러 왔네요. 제가 이거 할 때 소음 날까 봐서 냉장고를 끄거든요. 근데 깜빡 잊고 제빙기를 안 껐더니 제빙기 소리가 좀 나죠. 좀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는 꼭 끄고 할게요. 네. 꿀이 뚝뚝 난리 났어. 자기들끼리 막 놀리는 거죠. 방금 전에 이 아내의 빈방 읽으면서 제가 왜 이 책의 원제가 플라잉 스커츠일까요?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김현신 또 우리가 금요일 날 만났었죠. 그날 오셨던 분들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출판사 대표님께서 정말 자기도 감동했다고 이제 30일이 올리버 섹스 3주기거든요. 올리버 섹스가 아마 천국에 있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랬고 끝날 때 어떤 분이 약간 울먹울먹 했어요. 그죠? 올리버 섹스를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올리버 섹스가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온 더 무브라는 책을 냈잖아요. 자서전을. 그 자서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자기의 연인도 이제 세상에 내놓아요. 근데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사랑을 받고 갔다는 사실이, 생애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했던 작가가 이렇게 사랑받았다는 사실이 자기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울먹울먹 거려가지고 김현 시인도 그렇고 다 같이 좀 울컥했어요. 오늘 김현 시인님한테 그날의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다시 그때 막 생각이 나면서 추억에 잠기게 된다고, 너무 좋았다고, 다음에 또 불러달라고 그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일단 김현 시인의 책 중에 걱정 말고 다녀와 켄노치에게 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켄노치는 주로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걱정 말고 다녀와를 읽어보면은 전체적으로 가난하고 괴롭고 그런 가운데 살아나가는 시인의 삶이 적혀 있어요. 연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인썸니악 시티랑 같이 읽으면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 중에 제가 사랑하는 존 버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난 1월 존 버거가 타계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던 일을 멈춘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애도였다. 존 버거의 책을 읽으며 여러 밤 감격했다. 지금도 내 책장에 꽂힌 책들 중에서 책장 귀퉁이가 가장 많이 접혀있는 책은 존 버거의 A가 X에게다. 이렇게 글을 시작해요. 그리고 쭉 뒤에 가면은 이제 아내의 빈 방에 대한 얘기 나와요. 존 버거가 타계했다는 얘기를 듣고선 썼던 글이에요. 지난밤 존 버거의 책을 다시금 꺼내어 읽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아내의 빈방을, 그러니까 아내의 부재를 살피는 존 버거의 글과 그의 아들 이브 버거의 그림이 수록된 책, 아내의 빈방이었다. 그 책에서 존 버거는 아내가 병상에 누워 산딸기를 오물거리며 장난스럽게 웃던 모습을 떠올리고, 그가 아내와 함께 앉아있던 발이 땅에 닿지 않던 이상한 벤치 앞을 지나다니면서 영원함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어느 맑은 날에 그의 아내와 그의 환영을 본다. 이 애잔한 부재의 풍경에 슬픔의 생동을 덧입히는 부분은 그 다음이다. 존 버거는 자신이 쓰는 글에 죽은 아내의 옷 몇 점을 걸어둔다. 어떻게? 그건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하길 권한다. 그래 주었으면 좋겠다. 존 버거가 걸어둔 그녀의 옷을 나는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고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지금껏 나는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현존하는 그리움을 본 적이 없었다. 아내의 빈방을 서성이는 남편의 웃음과 몸짓과 주름과 피로와 미소와 찌푸림과 분노가 눈에 선했다. 네, 진짜 이 책 읽으면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 한번, 이 두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왜 이렇게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 브로크백 마운틴 장면 같은데요. 그러셨는데, 그쵸.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김현 시인도 그렇고 인썸니악 시티에 나오는 그 두 사람도 브로크백 마운틴에 나오는 그 두 남자처럼 사랑을 하죠. 그래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연인의 옷을 걸어둔 장면. 그래요. 여기는, 이 책에는 김현 시인이 직접 읽어보라고 했지만 보면은 그림이 나와요. 아내의 그림을, 아내의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요.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아내의 옷이 남잖아요. 누군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옷을 어쩌면 좋을까? 그죠? 그런 생각들을, 아이슬란드님께서 헤어지고 나서 못 견디게 그리운 건 채취래요. 와, 너무 슬퍼. 어떡해. 네, 지금 이 아내의 빈방을 제가 들고 있는데요. 당신의 옷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사랑하는 이가 죽은 이에 따라오는 이 질문을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집에서 하고 있겠지? 대답은 분명하오. 몇 점은 가까운 친지들에게 주고
몇 점은 친한 친구나 이웃에게 주고 몇 점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약간의 사랑하는 일을 위해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옆에 그림이 나와요. 그림은 이제 후드티 같은 운동복 같은 거를 이렇게 놔둔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아마 아내 옷이겠죠. 저는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옷장 속 어머니 옷들을 어떻게 하게 될까라고 최근에 상상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슬펐어요 하고 오라트밀이라는 아이디로 주셨고, 지금은 떠나 있는 우리 오빠가 생각나네요. 전 오빠의 텀블러와 시계, 필통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냥 가을이 이별의 계절이라고 해서 또 이별을 생각하면 사랑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책을 금요일의 여운을 이어서 해봤어요. 금요일 날 정말 좋았거든요.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9월 달에는 김현 시인이 이번 8월에 했죠? 9월에는 박연준 시인하고 함께 할 겁니다. 박연준 시인과 사랑이 힘든 사람들의 8시 저녁 모임 같이 할 거예요. 오십시오. 그날 또 김현 시인도 엄청 말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얘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참 좋았는데요. 박연준 시인은 또 귀여움이 있잖아요. 귀엽고 깜찍하게 아마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들을 들어주실 거예요. 분명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고, 또 오실 분들은 이제는 예전처럼 선착순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보낸 사연들을 보고 출판사랑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연도 잘 쓰시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라디오를 듣는 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사연이 많이 왔는데 지금 사랑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길고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짧은 거 볼게요. 사연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0214님께서 안녕하세요. 사연은 처음이네요. 저는 작년에 친구들이랑 저녁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서점 리스본에 들어가 가지고 오는 시집을 사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가을이어서 주변에 좁은 인도에 막 발 디딜 틈도 없이 낙엽들이 엄청 쌓였던 게 기억이 나네요. 플라타너스 나무들이었는지 하여튼. 오늘 밤은 조금 선선하지 않나요? 빨리 가을이 와서 머리도 푸르고 다니고 셔츠도 착 다려 입고 단화도 신고 다니고 싶네요. 그쵸? 정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서점 소식 좀 알려드릴까요? 서점은 잘 있고, 그리고 마당에는 플라타너스 잎이 벌써 쌓이고 있어요. 올 여름이 더워서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잎들이 벌써 떨어져가지고 막 있는데 신기하게 도로에는 잎이 없어요. 저희 마당에만 메마른 플라타너스 잎이 막 뒹굴어서 우리 혼자만 가을이에요. 이렇게 저희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쏙 들어와 있거든요. 온 동네 막 바람 많이 부는 날 온 동네에 쓰레기와 낙엽들이 마당에 쌓여서 지금 리스본은 혼자 가을이에요.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는 사과가 열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사과를 기대했지만 올해 조금 날도 너무 더웠고 저 나무를 다른 곳에 잠깐 데려다 놨다가 다시 심었거든요. 공사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약해졌는지 올해는 조금 부실하지만 그래도 사과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사과가 막 떨어져가지고 조그말 때 막 떨어져서 저랑 그 옆집에 피크닉 일하는 혜란 씨의 이름이 혜란 씨랑 둘이 막 걱정을 했더니 2층에 살고 계시는 주인집 사모님께서 그렇게 떨어져야 열매가 더 단단하고 크게 열린다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내버려둬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또 막 이별 얘기 같지 않아요? 자, 또 사연 하나 볼게요. 모시모시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저를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시작한 극심한 다이어트 이후로 밤이면 밤마다 벌떡 일어나 음식을 해치우는 버릇이 생겼었거든요. 3학년이 된 지금 그때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고 절식하고 운동하다 그때를 혼내주고 싶어요. 동시에 그때의 마른 모습이 더 낫다는 생각도 들고요. 곧 개강으로 하숙도 하게 되는데 으앙 떨려요. 이 버릇을 고쳐야 할 텐데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지고 늘 고픈 상태입니다. 또 말라야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2인데 아직 실제로도 연애 경험이 없어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마저도 제가 너무 못나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서점에 가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싶었는데 서점에 자리 잡은 따스한 기운들을 상하게 만들까봐 걸음을 뒤로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겁하게나마 사연으로 인사드려요. 이분은 저희 서점에 오셨던 분이잖아요. 오셨는데 22이군요. 제가 맞춰봐야겠어요. 오셔서 쭈삣거리는 분 중에 한 분이겠죠? 이런 고민들 여러분도 해보셨죠? 내가 더 예뻐져야 사람들이 날 사랑할 거야. 내가 너무 뚱뚱해서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봐요. 아, 안타깝네요. 아이고, 막 공감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뭐, 저로 말하자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와서 보시는 분들 와서 보셨으면 뭐 아시겠죠. 제가 좀 과체중으로 괴로워하고 있지만 절대 빼지 않고 있습니다. 파목님께서 한창 이쁜 나이입니다. 이런 거는 22살한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오시모시님 오셨나요? 분명히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Just Every Day is Love님께서는 저는 그럴 때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건강하지 않아도 조금 건강한 음식. 저는 그렇게 조금씩 저를 아껴주기 시작했어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아껴주는 상대가 분명히 있어요. 뭘 해도 예쁠 라인이 기운내세요. 라고 LJEN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현주님은 정말 공감가네요. 현주님은 저희 단골에 제가 아는데 날씬하잖아요. 뭘 공감해요. 아영님은 말랐던데 공감한다고 하셨고 뭐라고 쓴지 모르겠어요. 오로 앤 밀인가 봐요. 근데 22살 연애와 사랑의 불씨가 가을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건조해지는 가을이니까요. 그래요. 일어나길 바라는데 자 봅시다. 말라해 주시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20년을 굶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40이 됐을 때 쓰러졌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크게 수술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회복이 됐는데 그때 제 얘기를 듣고 저랑 같이 책을 썼던 윤대현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사람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본인이 이런 강박 속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살찌는 꼴을 못 보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저한테 뭐 면박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내가 너 어릴 때를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살을 왜 안 빼니?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냅두세요. 저는 건강한 돼지를 살 거예요. 지금이 행복해요. 그랬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22살, 3살 때 안 먹고 다니던 그때 저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어, 얼만큼 사랑받고 싶었길래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 그 어른들이 끼니 거르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몸이 상해요. 그리고 상한 몸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시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지금 웃긴 사연이 와가지고 9개님께서 단기간에 8kg을 빼봤는데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좋아해요. 요라님께서는 건강한 돼지 너무 좋아요. 200% 건강. 요라님도 말랐잖아요. 이 사람들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랬어요. 그때
내 몸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는 게, 난 영원히 젊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예쁘면 돼.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인기는 여전하고, 음, 그렇고, 다이어트 보조제 먹고 몸이 상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는 정말 말리고 싶은 사람이 되었죠. 서점 와서 저랑 얘기해도 좋고, 오시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저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헝거, 록상게이가 쓴 책이죠. 심리적인 허기가 우리 몸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음, 이 책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열 몇 살, 12살 뭐 이럴 때 학교에 킹카 남자애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따라다녔는데 그 남자애가 어느 날 산속으로 불러서는 이 여자애한테 성폭행을 해요. 그래서 여자애가 나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 내가 걔를 좋아해서 따라다니고 걔가 시키는 걸 다 하고 하녀처럼 굴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라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벌을 주고 싶어서 막 먹어요. 망치고 싶어서. 그래서 막 먹다가 저는 13kg 쪘거든요. 그녀는 100kg가 넘게 쪄요. 256kg인가 뭐 이렇게 몸무게가 나갔어요. 살은 빠지지 않아요. 그 이후로 계속 빠지지 않고 살이 안 빠질 뿐이 아니라 너무 뚱뚱해지니까 이제 가족들도 막 뭐라고 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결국은 몸이 그렇게 되니까 이상한 남자들을 자꾸 만나게 됐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도 만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옛날에 나를 폭행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자를 만나요. 그런다고 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많이 방황하고 나쁜 시간들을 엄청 보내죠. 보내다가 어느 날 좀 정신을 차리고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 글이 나쁜 페미니즘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녀가 좀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절대 날씬하진 않죠. 근데 살은 좀 많이 빠졌고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살이 13kg가 라디오 막바지에 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엄청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서점을 시작한 다음에는 이제 치료를 받으러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거 생겨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이제 먹는 거를 잘못 먹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살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위장이랑 장이 망가졌다.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헝거라는 책을 읽었을 때 뭔가 머릿속에 빡 오는 게 있었어요. 아, 내가 나를 망치고 싶어 했구나. 내가 사람들이 나를 여자로 안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었구나. 이런 생각, 이런 때가 있었던 거야. 이상한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착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남자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여자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 나를 망치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에서 느낌표가 빡 오면서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 갑자기 입맛을 잃어서 3kg가 저절로 빠지고 그 상태가 그냥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3kg가 큰 건 아니지만 아, 내가 좌표가 이렇게 삐뚤어졌던 게 이제 다시 제대로 균형을 맞춰서 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음, 지금 살이 찐 거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여기에 아이슬란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가장 무서운 매력이 생깁니다. 이분이 저희 동네에 있는 카페 주인분이신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서 제가 가끔 놀러 가는데요. 며칠 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인다고.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매력을 가지려면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막 굶고 그러면은 또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분은 반대로 밤에 자다가 막 먹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게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허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이럴 때 내가 망가졌구나, 내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하는 방식은 자아분열. 이렇게 나를 나누는 거예요. 나를 나눠서 내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친구, 나를 보살펴주는 친구. 우리가 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줘야 될 일들을 우리한테, 나 자신에게 해주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싶고, 잘 자게 해주고 싶고, 좋은 음악 들려주고 싶고,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예쁜 거 입게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걸 나 자신에게 해주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평생 동안 나랑 같이 갈 친구, 가장 나 가까이에 있는 친구, 그건 나 자신이다 라는 걸로 머릿속을 세팅해요. 그러면 내가 돌봐줘야 돼. 얘를. 현주가 돌봐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먹으려고 하는 저를 야단치고,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이제 주로 혼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혼자 밥 먹으러 가기가, 좋은 데 가기가 되게 불편해가지고 대충 아무거나 테이크아웃 하는 거 사 먹고 이러다 보면 몸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집에서 해 먹지는 못할 거면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자. 하루 한 끼라도. 이런 생각들을 해요. 좋은 음식을 한 끼라도 먹으면 허기가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 행위는 안 하게 돼요. 저도 라디오 막판에 13kg 찔 때 그때 그랬어요. 밤에 자다 일어나서 치킨 주문해서 먹고, 이제 라디오 끝나고 피곤하니까 쓰러져 자다가 일어난 밤이에요. 그러면은 치킨 서슴없이 주문하고 떡볶이 하는 거. 배달의 민족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그 버릇을 고쳤어요. 그냥 밤에 배고픈 물 한 잔 더 먹고,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아니면 뭐 계란 같은 거 쪄넣었다가 먹고, 이 정도로 그냥 때우고 자고 이럴 수 있어야 돼. 나에게 내일이 있다는 걸 알면은 이 밤에 이렇게 하지 않게 되거든요. 지금 엄청난 심리적인 허기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일단 꼭 헝거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읽기가 상당히 괴로워요. 그 남의 고통을 직면한다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특히 뭐 멀쩡한 사람들은 그 책 읽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막 절제가 안 되고 막 먹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망치고 있을 때는 이거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 꼭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모시모시님 지금 안 듣고 있으면 제가 제가 잘 못한 거 이렇게 싹싹 편집해가지고 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거 들어보시고 서점 와서 다시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네요. Just Everyday is Love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디 영어로 길면 읽기 힘들다고. 마음의 허함은 다른 사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알아주기 시작해야 내 자신을 진짜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바쁘게 지내다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가 찾아와 주지 않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요. 저 자신을 알게 되기 시작하니까 저를 아끼고 위해주며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걸 나 자신에게 해주고 있는가?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사연에 지금 제가 위로받고 깨닫게 되는 것 같네요. 나 자신을 너무 아끼고 잘해주니까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겠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어?
나 자신을 아끼니까 좋은 사람들을 옆에 있게 해주자.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아다녀야죠. 나만 아껴. 난 너무 소중해서 나만 아낄 거야. 이거는 진짜 아끼는 거겠어요?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딴 사람 만나지 마.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인생 뭐 있어란 생각 속에 먹었다는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카페 사장님. 현주님께서 모시모시님 같이 듣고 계시면 몸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디어 앤님께서는 심리적인 허기 너무 공감해요. 저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밥 가득 채워 두 그릇 먹어도 배가 하나도 안 부르더라고요. 내일 없이 오늘만 있다고 하고 청취할래요. 근데 벌써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10분만 더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넣었었잖아요. 꿈의 서점. 꿈의 서점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희 서점이 문학동네하고 콜라보하는 서점인 거 아시죠? 문학동네에서 지정한 서울 시내 동네 서점으로 저희가 뽑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달의 책으로 꿈의 서점이라는 책이 왔어요. 지금 읽고 있는데 재밌는 서점들이 많더라고요. 뭐 책방 열차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서점 중에 하나는 서점 안에 비밀 서점. 이건 뭐냐면 교보문고 같은 데가 있는데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 계단 아래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똑똑똑한 문을 열어주는데 그 안에 15평 정도. 저희 서점이 7평이거든요. 저희 서점 2배 정도 되는 서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자기 사연을 얘기를 하면은 거의 리스본이죠. 오셔서 오시면 이제 앉으세요. 그리고 차도 주고 자기 사연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한테 맞는 책을 줘요. 그런 서점이 비밀 서점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거든요. 이 취재를 해서 책을 쓴다고 하니까 그 비밀 서점 주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지면 비밀 서점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 책을 다 쓰고 이제 책이 곧 나올 거다 얘기하려고 그 비밀 서점을 찾아갔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밀 서점이 사라졌어요. 또 딴 데로 비밀리에 이사를 간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재밌는 서점 중에 하나는 심령 서점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나라 없죠? 심령 서점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저 꼭 가보고 싶어요. 심령 서점도 있고 집에서 하는 서점도 있고 근데 제일 땡겼던 게 심령 서점이고 심령 서점까지는 아니지만 미스터리 유니온이라고 해서 이대 정문 옆쪽에 이대 정문에서 이대 기차역 가는 길 그 사이에 미스터리 유니온이라고 해서 미스터리 책 전문 서점이 있어요. 그 나미야 잡화점을 떠올리면서 그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시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 또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세요. 저 몇 번 갔었는데 이지유 선생님 오셨다. 아이슬란드님 거기 점집 많았는데 점집 많았죠. 이제 점집 없어지고 거기 이렇게 막 서점이 골목 안쪽에 생겼는데요. 제가 가서 거기 사장님 정말 재밌어요. 일본 이런 꿈의 서점 같은 데 나올 만한 분이에요. 이렇게 카운터가 굉장히 높고 그 안에 이렇게 숨어 계세요. 그래서 저기요 이렇게 하면은 고개가 쏙 나와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오픈하시고 계속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저 이 작가 책 읽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요. 이게 엄청 츤데레이셨던 분이 딱 책을 쫙 뽑으셔가지고 이분 책은 이 책을 첫 번째로 읽으시고 두 번째는 이 책을 읽으시고 세 번째는 이 책을 읽으시면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 정말 재밌게 이 작가의 세계를 감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 엄청 인상적이었는데 원래는 광고회사에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제 추리소설을 좋아해 오시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추리소설 서점 이제 광고 일을 그만두고 서점 사장님이 되신 케이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심령서점은 추리소설은 아니고 이제 귀신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서점이죠. 거기에 그런 서점이 한국에 있으면 저는 꼭 가볼 거예요.
자, 저희 서점은 라디오 닮은 서점이죠. 라디오 닮은 서점, 리스본의 리스본 라디오 온라인 8월 19일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런 걸 또 해줘야 라디오 같죠. 제가 방송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물어봤잖아요. 꿈의 서점이란 책이 있다. 재밌는 책이 서점이 많이 나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의 서점은 어떤 모습인가요? 음, 준비하셨나요?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어, 아이슬란드님께서는 저도 지금 10년 카페 불 끄고 촛불 켜놓고 가게에서 몰래 듣고 있어요. 아, 이거 괜찮다. 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의 서점은 어떤 곳이에요? 와, 이런 서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가봤는데 이런 서점, 정말 환상적인 서점이었다. 내 인생 최고의 서점은 어디다. 뭐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꿈의 서점 같던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이럴 때 제가 라디오 작가 같은 거 티나죠. 막 우겨 넣기 막.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꿈의 서점 같던 얘기도 좋습니다. 선물로 리메이드는 저희 2층 집 막내딸 브랜드예요. 리메이드에서 만든 디퓨저 보내드릴게요. 리스본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냄새 좋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리스본 향기입니다. 저는 속초 동화서점에 가봤는데 KT 주니어님께서 말씀하셨고 동화서점 좋죠. 큐레이션이 좋기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브리즈북스님 영업시간이 끝나도 불이 켜져 있는 리스본이 꿈의 서점 같았어요. 영업시간이 정확한 서점에 너무 익숙해졌나 봐요. 이래봬도 저 나름 정확히 시간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나정님 저는 그냥 동네 서점이요. 어릴 때 집 앞에 아파트 상가에 있던 동네 서점인데 여러 방면에 소설이랑 에세이 등이 다 있었어요. 맞아요. 어릴 때는 이런 서점이 많았죠. 저도 중학교 때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이 아니고 저희 학교 앞에 있던 서점, 학교 앞 서점이니까 거의 대부분 문제집이었는데 한쪽 편에 이제 법무사랑 삼중당 문고가 쫙 있었거든요. 거기를 정말 매일 가요. 매일. 매일 가고 용돈 받을 때,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은 책을 사 3,000원씩 했는데 그 문구를 모아서 이사할 때 많이 버리긴 했지만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 시간들이 좋았고 거기 문을 열면 나오던 그 책 향기, 책 냄새가 좋았어요. 지금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나지 않는 작은 서점, 책이 많은 곳에서만 나는 그 향기. 옛날에는 종로서적에서도 났었고 교보에서도 났던 것 같은데 요즘 교보는 이렇게 인공 방향제를 쓰더라고요. 그쵸? 책 쌓아놓고 읽는 만화방이요. 그다음 윤기영님 안녕. 안녕하세요. 알로에 서재가 좋았는데 요즘은 이용 방법이 달라져서 아쉬워요. 그렇죠. 알로하 서재는 협재에 있는 서재인데 저도 갔었거든요. 거기 제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잘난 척. 내 책이다라고. 3주째 제주 아베크에 머물다가 2주째 머물다가 읽던 책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고 혼자서 있다가 알로에 서재를 찾아갔어요. 책 파는 곳이 어디 있나 막 찾아가지고 근데 거기 제 책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를 보고 너무 외로웠던 나머지 제가 어머 내 책이다라고 혼잣말을 해가지고 알로에 서재 사장님이 커피 무료로 주셨던 아홉개님은 어릴 적 동네 서점이 생각납니다. 입구에 나무로 된 미닫이 문이 너무 기분 좋았던 서점입니다. 거기서 만화책을 사면 로봇 프라모델을 하나씩 껴주던 곳이었어요. 작은 술집? 바 같은 서점 분위기에서 서로 읽은 책 경험을 자유롭게 터놓고 싶어요. 네, 저희 동네에 오시면 연희동 쪽에 책바라고 있어요. 바인데 책도 팔고 책이 있습니다. 거기 오세요. 음, 고3이라서 밤늦게까지 따뜻한 조명 켜놓고 하는 작은 서점이 너무 간절해요. 야자 끝나고 서점 가고 싶은데 말이죠. 라고 김다련님, 밤의 서점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서점이 연희동에 있어요. 거기는 늦게 열어요.
늦게 열고 늦게까지 하지만 야자 끝나고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끔 서점들마다 심야 서점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을 때는 뭐 자정까지 1시까지 열 때 그 해방촌에 있는 고요서사 같은 데서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야미님은 제주도 아베크 갔었는데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쵸. 협재해수욕장 금능 앞바다 보이고 그 너머에 비양도도 보여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아베크가 제 꿈의 서점인 것 같아요. 와, 아베크 사장님 좋겠네요. 그 다음에 주희님은 내가 만든 서점. 언젠간 꼭 나만의 서점을 갖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해두시길. 그다음에 속초 동화서점에 가보니까 주민보다 여행객들이 더 많이 방문해서 놀랐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계산하고 책 추천해 주시는 모습이 뭉클했어요. 그쵸? 여기 굉장히 오래된 서점으로 유명하잖아요. 아버지가 해놓으신 거를 아드님이 잘 물려받아가지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여러분 소개해주고 책도 소개하고 그 오래된 느낌을 살리면서도 세련되게 가서 좋아요. 제 꿈의 서점은 서점 리스본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음? 이든이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라디오 닮은 공간, 라디오 같은 공간을 갖는 게 하나의 꿈이었거든요. 그게 꼭 서점은 아니어도 그런 공간을 꿈꾸면서 동생하고 스케치도 해놓고 그랬었구나. 네, 꼭 만드세요. 동네에 서점이 있는데 맥주도 함께 팔아서 맥주도 마시면서 책 읽고 너무 좋아요. 책 속에 파묻혀 있으면 안정감이 들어요. 라고 JKN 아만님께서 보내주셨고,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초원 서점이 꼭 가보고 싶은 꿈의 서점이에요. 음악 관련 서적이 많다고 해서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요. 초원 서점 음악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주님은 창문이 큰 서점이요. 책 읽다가 창밖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 쫙 보이면 너무 꿈 같을 것 같아요. 꿈의 서점. 그건 저희 서점이네요. 그죠? 브리즈님, 저희 서점이 예뻐서 멀리서만 보고 들어오진 않으셨군요. 그리고 수원에 브로콜리 숲이라는 동네 서점이 있어요. 거기도 너무 예뻐요. 어머, 서점 이름 예쁘다. 그죠? 브로콜리 숲. 그리고 소니아님, 이거 저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침대가 있는 서점. 침대나 편한 소파가 있는 서점이요. 뭔가 낮잠 카페와 서점의 콜라보, 그럼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환율이 너무 낮아서 수익이 안 나서 서점이 망할까 봐. 일단 저희 서점은 너무 작아서 못하고. 리스본 같은 서점이요. 건세리님. 다른 독립서점 못 갈 것 같아요. 조용히 책 읽고 가도 문 여는 시간부터 마감 시간까지 있어서 눈치 안 보이는 서점이요. 이 세리 양은 저희 서점에 자주 오고 싶어도 자주는 못 오지만 하여튼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책을 읽고 가요. 그리고 제주도에 달빛서림이라는 서점이 있어요. 설예주님, 주예술님이죠. 거꾸로 읽었어요. 숲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주인분이셨어요. 마을 어른 분들도 자주 찾으시는 사랑방 같기도 했어요. 달빛 서림. 아, 다련님 노원 사는구나. 저도 어릴 때 노원에 살았는데. 아, 인천에 심야 서점이 있대요. 사장님이 새벽 2시까지 함께 놀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동네에도 북스스라고 북스피어리언스라는 서점이 성산동에 있는데 거기는 새벽 2시인가 4시까지 해요. 근데 술을 팔아서 학생들은 못 가죠. 아이고, 아베크 사장님 지금 신났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후후후. 이러고 있네요. 와, 제주도 거기 가보고 싶어요. 네. 아베크 꿈의 서점은 손님들이 마당에 뒹굴거리면서 책 보고 계신 서점이요. 마당에 빈백이랑 식탁도 졌는데 올여름 너무 더워서. 아베크에 가면은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빈백이 놓여 있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책 읽으면 하늘도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누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누워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셔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렇게 서로 우리 해벨레 하고 있을 때는 모른 척 하기로 해요. 모기향 임팩트 강한 단양의 세안 서점도 나름 매력 있어요.
윤기영 작가님 세안 서점도 갔다 왔군요. 아까 알로에 서재는 이제 민박하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서재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거기도 바 운영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제주도의 지인이 잠시라도 민박과 언제라도 책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지인 서점 추천했어요. 그리고 박미선님은 달빛서림 주인장님은 산도 좋아하시고 동물도 사랑하시고 멋진 분이에요. 아, 다 좋은 서점 굉장히 많군요. 하지만 저한테 아이디어가 되지는 않겠네. 정선희 씨가 팟캐스트에서 리스본과 아베크를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정선희님 저희 책 아직 안 찾아가신 거 와서 두 권 빨리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다고 정선희 씨한테 좀 전해주세요. 네, 이제 30분 약속하고 50분 하는 이런 식의 라디오가 세상에 어디 있는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사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좀 길어가지고 오늘 그 얘기까지 하면은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연은 다음 주에 할게요. 그게 다련님 사연이었군요. 오늘 뽑아놨던 게 다련님 다음 주에 근데 고3이라서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주에 다련님 얘기 같이 나눠요. 오늘도 시간 조절에 실패했고 시간 조절에 실패한 DJ한테는 엄청나게 화를 내던 메인 작가는 20분을 오버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끝곡 소개해드려야 되죠.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서점, 끝나지 않는 라디오 감사해요. 저도 오늘 고마웠고 지난주에 방송 모니터하면서 엄청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많이 준비해서 다 못해버렸네요. 아, 오늘 끝곡은 영화 음악으로 준비했고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항상 500일의 썸머. 거기 나오는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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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get what I want. 더 스미스 노래죠. 지금은 변화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말로 노래를 시작해요. 그동안 운이 너무 나빴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인생에 한 번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되지 않냐. 하늘도 알지 않냐. 내가 처음으로 비는 소원이라는 거.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영화에서 톰이랑 썸머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던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톰이 음악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헤드폰 밖으로 음악이 새어나오니까 썸머가 말을 겁니다. 저도 스미스 좋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톰이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헤드폰 벗으면서 물어보니까 썸머가 스미스를 사랑한다고요. 이러면서 노래 얘기를 막 하죠. 그 노래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 취향이 맞으니까 금방 사랑이 시작됐죠. 막 불타오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근데 썸머는 막 사람을 정말 여름처럼 막 태워 죽일 것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톰은 그녀가 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운명이 아니었죠. 그것도 생각나요. 왜 썸머가 결혼하잖아요. 자긴 결혼 따위 안 할 거라고 막 그러더니 근데 그 결혼하는 남자랑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세요? 영화 보러 갔다간가 뭐 했다가 뭐 시간이 안 맞아서 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그 책 재미있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것 때문에 사귀게 됐다고. 그 음악 좋아해요? 이래서 사랑하더니 그 책 재밌어요? 이 말에 또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된 썸머 얘기도 여러분 우리도 가서 또 여러분 했다 그치? 우리도 카페 가서 책을 읽읍시다. 어쨌든 그렇게 정말 타 죽을 것 같은 사랑을 넘어서 마지막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것 같은 모드로 끝나잖아요. 그때 그 여자 이름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텀이라고 해가지고 유치해 오그라들어 그랬지만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 것. 우리 오늘 이별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별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랑이 오고 그 사랑이 지나간 사랑보다 더 성숙한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더 스미스 노래 잠깐 들어보고 우리 원래 여기서 들려줬어야 되는데. Good times for a change. See the look I've had can make a good man turn bad. So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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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get what I want this time. 아베크 사장님이 카페를 가야겠다. 그쵸? 사장님 연애 올가을엔 꼭 하세요. 윈터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아이고. 어떻게. 자, 우리에게 사랑이 오는 가을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인사 나눌게요. 이상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의 서점 리스본 정서점이었고요. 오늘은 연습했어요. 포르투갈 말로 끝을 내야겠다. 네, 성시경이 잘 자요? 이거 하는 것처럼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굿나잇이라는 뜻이에요. 포르투갈 말이고요. 보아노이치.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